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습적으로 관세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그 배경을 두고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여야는 국회 비준 여부를 두고 충돌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간의 무역 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리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상당히 좀 갑작스러운 것 같거든요. 일단 이 배경 어떻게 보겠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원화의 약세 속에서 이 스케줄대로 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겠느냐. 예. 상반기 중에 또 전적인 투자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는 과중에 네. 압박용으로 그리고 못 받기용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금 이 부분에 이 관세 인상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동차, 의약품 등과 관련한 관세 인상을 예고하긴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시기를 못 박지는 않았습니다. 예. 아마 이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이 대법원,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관세와 관련해서는 이 미국의 규정을 보더라도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절차가 생략됐기 때문에 사실 하급심에서는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법원 변수와도 무관하게 일단 한국으로부터의 투자는 원칙대로 끌어내겠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예산안에 이미 미국과의 협상대로 이 투자를 하기로 했던 금액 같은 건 다 반영을 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갖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가져가는 것 같고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어떤 이 캐릭터상 돌발성이 변수가 아니라 이미 상수로 굳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대한민국의 이 자본시장이 그렇다고 흔들리지 않았던 것만 보더라도 코스피 종가가 5천으로 이 최초로 마무리 지은 것만 보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이랄까 그런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보입니다. 예. 워낙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돌발적인 행동을 상당히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갑작스러운 소식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좀 발언 배경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이런 도발적인 네. 순발력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발언이 아니겠냐라고 말씀을 하셨고 최근에 그린랜드와 관련해서도 다보스 포럼에 가서 바로 가기 직전과 바로 이후에 입장이 바뀌면서 미국 증시가 출렁거리는 걸 저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발언을 세게 해놓고 그거를 이행하지 않는 특유의 트럼프 형식의 이런 협상 전략 네. 이런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다만 이제 안타까운 거는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어떻게 행동할지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측 가능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이제 500억 불인가요? 500조가 훨씬 넘는 350억 불. 또 하도 많아가지고 저도 헷갈리네요. 어쨌든 수백억의 이제 국민의 우리 재정 부담이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회 비준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은 이제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당이 왜 이렇게까지 지지부진하게 협상을 제대로 국민의힘과 안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이 협의가 이제 꽤 시간이 오래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 기간 동안 민간은 민간대로, 공공은 공공대로 환율의 변동하고는 상관없이 어느 정도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소위 말한 셈법과 계산기 두들기는 끝났을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움직임이 없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가 답을 해야죠.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한테 오히려 약점을 우리가 보여준 게 아닌가 스스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국회 움직임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이후로 한국 국회의 법적 절차 미행을 지목하자 실제로 이제 국회가 분주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관련 이야기들 듣고 대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준이 아니라 정확히 인액트랄에서 입법화가 안 된다고 이렇게 분명히 거기에 써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비준이 안 돼서 그랬다, 트럼프가 그랬다라는 것은 그렇게 쓰시면 안 될 것 같고 그전에는 국민의힘에서 입장이 국회에 비준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면서 그 법안 처리에 대단히 반대하는 입장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현재 보면은 총 5건의 재경이 해부된 안건 법안 중에는 국민의힘의 박성훈 의원이 12월 22일 날 제출된 그 법안도 있거든요. 논의가 이제 진전될 것이다. 우리 당에서는 국회 비준 동의가 우선이다라는 점을 누차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비준 동의 이후에 필요하다면 법안을 발의도 하고 통과도 시켜야 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에서는 국회 비준 동의가 없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국회 비준이 필요한 중대한 통상 합의를 체결해 놓고 비준 절차를 외면해왔던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송원석 원내대표의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 비준 동의를 건너뛰고 이 특별법을 발의를 했고 이후에도 이제 적극적인 처리 노력이 없었다 이런 이제 이야기까지 들어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여야의 목소리는 좀 어떻게 듣고 계세요? 이걸 정쟁의 수단으로는 당연하지만 삼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예. 원인 진단을 정확히 해야 되는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것은 아까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설명한 대로 인액트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네. 문제 삼았던 그게 겁니다. 이제 영어 단어로 이제 그렇습니다. 법을 뭐 제정하다 뭐 이런 뜻인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러니까 비준이라는 것은 그렇다면 더 빠른 절차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한미 FTA와 관련해서 후속 작업으로서 비준안을 처리하는 데까지는 4년 이상이 걸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의원분들도 개별적으로 의원안으로 특별법을 제출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논의에 속도를 올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오늘도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이미자 국민의힘 소속이시죠. 재경이 위원장님을 또 만나서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점검할 것인지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 좀 분주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제 국회의 입법이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한 부분보다는 이 상반기에 사실상 한국의 투자가 조금 연기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 조금 더 미국의 우려는 있는 것 같지만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셨듯이 국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속도를 내주고 일하지 않으면은 정부가 이 부분을 마무리 못 짓는 부분은 분명히 상존하는 한 이 예. 여야와 관련해서 다 입법안이 제출돼 있는 만큼 이제 논의에 조금 더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비준사항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민주당의 주장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죠. 앞서 말씀하셨지만 한미 FTA도 그랬고 한EU FTA도 그랬고 뭐 방위비 부담 그리고 비준이라는 게 결국엔 국가에 굉장히 큰 재정 부담을 줄 때 이 비준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그 당시에는 몇 년이 걸려서 FTA 같은 경우에는 비준이 되지 않았느냐? 그랬었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트럼프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없었잖아요. 그 당시에 FTA 진행할 때 우리나라 대통령이 금관까지 만들어서 선물해야 될 상황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라는 굉장히 특이하고 보지 못했던 그런 미국의 대통령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관세 문제도 생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트럼프라는 사람이 어떻게 돌출 행동을 할지에 대해서는 저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죠. 과거에 몇 년이 걸렸다 할지언정 이것이 만약 국가 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과정을 축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논의를 해야 되겠죠. 그거는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야당의 의견을 들어주고 예. 그리고 여기 앞서 말씀하셨던 그 대변인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매우 실망적인 것이 본인들이 거대 여당으로서 이 중요한 부분에 대한 비준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아마 느낌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은데 민주당 내에서도 그거를 겨우 박성훈 의원이 무슨 입법안 하나 낸 걸 가지고 그것이 무슨 뭐 국민의힘도 내지 않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핑계를 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매우 책임 있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청와대도 긴박하게 상당히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정책실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었고 또 김정관 산업부 장관을 러트닉 장관과 만나서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가운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또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이 국회 입법이 너무 느리다. 비상조치라도 해서 속도를 내라. 또 이런 이제 발언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현 상황을 겨냥한 말은 아니겠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정부의 대응 또 이 대통령의 발언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종합적으로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뒷받침을 하는 건 법률의 개정이 내지는 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개혁 입법이 됐든 어떤 한미 협상과 관련해서 마무리가 됐든 국회의 시간입니다. 그 부분이 공이 국회로 왔을 때 그 의무를 해태하거나 여야가 정쟁에만 함몰돼서 정말 필요한 입법의 순위를 매기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지체되는 부분이 있으면 고스란히 그것은 대한민국의 손해로 국민들의 어떤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총론격으로 국회에서 너무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질타 아닌 질타를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의원분들도 민주당과 같이 국익에 대한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방향의 어떤 설정이나 내용에 대해서 다소간의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 방향성 그리고 그 목표치에 대해서는 완전히 일치하는 만큼 이 대통령의 어떤 지시 그리고 당부를 받들 책임이 국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야 합의로 신속하게 특별법이 좀 처리되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상황들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기간을 저희가 좀 복귀해 보면은요. 네. 이 500조 원이나 되는 돈을 이렇게 투자하는 게 맞느냐라는 근본적인 질문부터 저희가 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 소위 말하는 그 협상이 이루어진 이후에 예. 심지어는 아니 관세 25% 낸다 하더라도 차라리 그 500조 원을 국내에서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낫지라는 경제 분야에 있는 뭐 저명한 학자들이라든지 관계자들 얘기도 있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네.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국내에서는 분분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노릇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조합하고 수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다만 과정이 좀 빨라야 되는 것은 과거하고 좀 틀리긴 합니다. 다만 이것을 주도를 해야 되는 건 누구냐? 여당이에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의 행보를 보았을 때 실용주의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탕평 인사라든지 물론 이해우는 실패를 하긴 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쭉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를 질타한 것은 아마 민주당을 향해서 질타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왜냐하면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가기도 했고 트럼프를 맞이하면서까지도 만들어 놓은 굉장히 큰 성과인데 네네.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만에 하나 그 트럼프가 15% 25%를 진행을 한다면은 그거는 굉장히 큰 이제 뭐 실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 되고 책임을 지는 부분은 네. 협상을 해서 협약을 했다 하더라도 아직 그 협약은 비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될지 안 될지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게 과연 국가 이득이 될 건지 할 거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국민에게 소상하게 설명을 해야죠. 그간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솔직히 말해서 이걸 정리를 해보면은 중구난방 어디서 누가 왜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에 대해서 그 로드맵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니면 최소한 국민들이 납득될 만하게 쉽게 설명한 자료라든지 내용은 아직까지 좀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소상한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인데요. 반론 좀 들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 유동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정말 돌발 변수가 아니라 돌발 상수예요. 그리고 예. 미국 대법원이 연방 대법원의 어떤 결론이 어떻게 날지도 우리로서는 굉장히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준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국회에서 처리함으로써 국제법적 효력을 가진 하나의 굉장히 움직일 수 없는 결과물로 도출했을 때의 위험성도 당연하지만 정부는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다른 대한민국만 타겟팅이 돼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캐나다 총리에 대해서도 갑자기 또 이 관세를 올리겠다, 낮추겠다. 어떻게 보면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좋지 않습니다. 굉장히 미네소타주에서의 격렬한 시위가 이어지고 있죠. 공화당 내부에서도 비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의 타겟책으로 또 내부 정치용으로 이런 선택을 하는 부분까지 다 열어두고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빨리 처리를 하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답이 있지는 않다. 여야가 정말 머리를 맞대야 되는 거다. 미국이 이야기한다 해서 그걸 다 따르는 것이 국익에 지금 도움이 되는 상황인 것인가. 그리고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선회한 것이 정말 입법적인 보완이 늦어져서만으로 설명이 되는 것인가. 예. 이거 고차방정식을 풀어내는 그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반론 기회를 네, 드릴 건데요. 저는 덧붙여 지금 네. 전 장현미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전 다 맞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견이 일치하다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셨듯이 이게 뭐 미국에서는 지금 그 소위 말해서 관세 가지고 대법원에서 지금 일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정치적인 상황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법이라든지 비준이라든지 이런 거를 늦추자라는 게 전략적 선택이라면은 그거를 설명을 해야죠. 근데 왜 트럼프가 15%에서 20% 올릴게라고 얘기하니까 민주당이 난리를 치면서 이거 입법 안 된 이유가 지금 비준이 필요 없는 비준 사안을 국민의힘이 자꾸 요청해서 이게 안 된 거 아니냐라는 예. 핑계를 대는 그 논리를 따라가 보면은 오히려 본인들은 뭐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이럴 때 정부 여당으로서 긴 호흡을 가지고 쉬어가는 게 본인들의 전략을 선택하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만 앞뒤가 맞는 얘기와 언행을 일치를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국무총리의 장례가 오늘부터 닷새간 기관 사회장으로 치러지게 됩니다. 정치권 인사들뿐만 아니라 일반 조문객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두 분의 소회도 좀 한 말씀 듣겠습니다. 사실 이해찬 전 총리는 민주당의 어르신이지만 그리고 민주당 정부가 탄생하게 됐을 때 전략가로서의 큰 역할을 하셨지만 민주 진영 내에만 머무는 정치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이해찬 회고록이라는 게 얼마 전 그 몇 년 전에 나온 적이 있는데 그 부제가 꿈이 모여서 역사가 된다입니다. 본인이 원했던 이 독재 타도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가져오기 위한 본인의 헌신하는 삶을 사셨던 분 아닙니까? 그 기치는 국민의힘에도 그리고 민주당에도 큰 울림을 주고 있다. 그 유훈을 받들 책임이 후배 정치인들에게 있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예. 그 이해찬 전 총리에 대해서 뭐 이렇게 역사적인 순간을 이렇게 짚어보면은 순간순간마다 뭐 저는 예를 들어 보수 진영에 있던 사람이니까 와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지 않아 있죠. 근데 그 큰 틀에서 큰 흐름에서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큰 획을 그은 정치인이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갑작스럽게 대한민국도 아니고 해외에 이렇게 출장 중에 업무 중에 이렇게 명을 달리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 애도를 표하고요. 국민의힘도 마침 그런 메시지가 나와서 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해찬 전 총리에 대해서 짧게 좀 짚어봤습니다. 자, 국민의힘 상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가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회 탈당 권고 중징계를 내리면서 한동훈 전 대표의 징계 결정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이 결국에는 당 지도부에 대해서는 절대 나쁜 소리 하면 안 되는 거고 이거를 통해서 니네 다 입북하고 있어. 입틀막이라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얘기하는 그 이물질이라고 하는 세력들을 걷어내야 되지 않나. 그래야 단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한동훈 전 대표와 김종혁 당원의 경우에는 사실 과연 이 같이 갈 수 있느냐, 예. 우리가 그 보수 진영에서 함께 갈 수 있느냐에 대한 많은 회의적 시각도 존재합니다. 뭐 징계를 유보해서는 안 되고요. 예. 이번 기회에 빨리 결정을 하고 넘어가야 혼란 상황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예, 김종혁 최고위원에게 지난 이제 당무회에서 당원권 정지 2년을 권고했었는데 이보다 훨씬 더 무거운 징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결정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전 잘못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갈등이 일어난 이후 지금 이제 꽤 시간이 흘렀는데 그 기간 동안 당내 안팎에서 그리고 당내 중진, 원로들 그리고 시민들 많은 분들이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은 봉합의 시기이지 갈등의 시기가 아니다라는 말을 여러 번 지도부에 전달을 했습니다. 물론 장동혁 대표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본인들의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 뭐 원수시간 같아 보이긴 해요. 근데 네. 중요한 거는 여기에 주인공은 장동혁과 한동훈이 아닙니다. 여기에 주인공은 앞으로 지방선거가 남아있고 다시 이 계엄 이후에 탄핵 이후에 완전히 망가진 보수 진영 어떻게 재건할 거냐 이거에 대한 큰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두 사람이 서로 싸우는 모습만 보이는 것 같고 그것이 마치 우리 진영이 두 개로 크게 뭐 갈라져 있는 것 같이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생성해내는 이 과정에서 저는 동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앞 놔두고 이러는 것은 시기를 골라도 잘 골라야죠. 왜 선거 앞에서 이러고 있습니까? 좀 바보 같은 짓이죠. 좀 빨리 봉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지금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이거를 단순히 김종혁 최고에 대한 징계라기보다는 29일 다음 주에 있을 최고위에서 내일 모레군요. 네. 내일 모레. 오늘이 27일입니다. 27일이네요. 내일 모레 있을 최고위에서 결국에는 한동훈 전 네. 대표를 제명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만큼은 좀 미뤄줬으면 좋겠다. 할 거면 지방선거 이후에 네. 좀 더 얘기한 다음에 하든지 뭐 저는 그런 생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보수 재건을 해야 할 때가 아니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상대 당의 상황들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선거를 앞두고 한동훈 전 대표 내지는 그 참모들, 그 진영 같이 품고 갔을 때 외연 확장이 될지 의문입니다. 외연 확장으로 갈지 아니면 내부 분열이 가속화될지 후자인 측면이 더 커 보이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한동훈 전 대표의 징계가 처음에는 매우 잘못됐다면 지금은 아마 국민의힘 당원분들이 조금 잘못됐거나 적정하다고 판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상당히 좀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나치즘, 북한 수령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김종혁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법적 대응도 좀 시사를 한 상황입니다. 과연 장동혁 대표 어떤 좀 앞으로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지금 한 전 대표 등 친한계가 어떻게 대응할지 짧게 좀 전망을 들어볼까요? 네, 그러면 아마 장동혁 그 체제에서는 단 한 번도 이 한동훈 전 대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흔들린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징계는 하겠다, 제명을 하겠다. 그 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함께 갈 수 없다. 그러면서 그 절차적 마무리를 하고 있는 수순인데 사실 이 정도가 되면 별도로 당을 떠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공식적인 사실상 정치적인 이 공식 같은 거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동훈 전 대표는 그럴 의지가 전혀 없다라고 여러 차례 천명을 했고 그럼 법률적인 절차로 돌고 돌 테지만 그 부분이 한동훈 전 대표가 원하는 방향대로 나올리 만무하고 사법자제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리고 설사 나온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인 어떤 플러스 요인이 되기는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네, 짧게만 듣겠습니다. 저는 이 갈등 대치가 꽤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방선거 직전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장유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